침은 고대에는 구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참침이 있고 뭐 원침, 뭐 저침, 봉침, 피침, 물리침, 코침, 뭐 장침, 대침 이렇게 여러 가지 침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근데 오늘날은 과거에는 이제 이 침을 만드는 그 저기 재료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 철을 다스리는 재련술이 오늘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주로 이 호침을 씁니다. 호침. 다 쓸 필요가 없다. 필요 없고 오늘 호침만을 쓴다. 호침. 이 호침만을 쓴다. 트럭, 머리카락, 모기 주둥이 같은 이 호침만을 쓴다.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 둥그렇게. 그래서 이제 피부에 자입하면 이 모기가 이제 우리 이제 이 피를 빨 때 이 모기침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자입을 하잖아요. 자입을 하면 전혀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 둥그렇게 생겼으니까 피부를 이렇게 밀어내서 싹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가 않다. 오늘날 이 주사와는 달라요. 뾰족한 침하고는 틀리다. 이 호침만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침만을 쓴다. 호침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저는 이것만 써요. 이게 이제 굵기가 0.20mm에 이 길이가 50mm, 5cm짜리죠. 이제 침을 보시면 잘 나오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침이 위에 이 침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으로 이 잡는 면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말렸다. 이게 침병이라고 그래요. 침병. 이제 침 몸이 있죠. 길다 이거야. 이것이 침 몸이다. 그리고 끝이 이제 침첨이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제 지름이 0.20mm고 길이가 5cm다. 50mm다. 5cm다. 5cm다.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다양한 분이 이제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보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이제 이 관을 쓰죠. 관을 쓰는데
저는 이 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은 이제 대부분의 뭐 한의사들이나 이제 뜸사랑 이제 구당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 관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이 침을 이제 이 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내가 이제 놓고자 하는 부위에 놓고 타침을 해요. 타침을 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탄 다음에 빼고 이제 자입을 한다. 자입을 한다. 자입을 하는데 저는 이 침관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놓으시고 일단은 이제 제일 저는 이 호침만을 쓴다. 호침도 그것도 이제 50ml짜리만 씁니다. 굵기가 0.2mm에 50mm. 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침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재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침을 이제 재질을 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금침이 있다. 금침이 있다. 금으로 만들어요. 이 금으로 만든 침은 근본적으로 이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할 수가 없다.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만 된다. 이거 사. 힘을 빼는 거야. 사만 된다. 그러나 이 금침은 기가 허할 때나 혈이 허할 때, 기와 혈이 허할 때 금침을 쓴다. 금침은 이제 금액도 비싸고 참 좋긴 좋지만 금전적인 문제와 따르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데 백금침이 있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것. 백금침. 백금침은 기가 승하고 혈이 허할 때 기승혈후에 백금침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은침이 있어요. 은침이 은으로 만든 은침이 있는데 이 은침은 그 옛날에 이제 그 시집갈 때 그 은빈이를 해달라고 갔죠. 그것이 이제 이 해독, 그 독이 있는지를 기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을 해소를 시킨다. 이 해독할 때 은침을 쓴다. 그럼 또 이제 이 동침이 있어요. 구리. 동침은 마찬가지 해독성이 있으나 악성 중독 시 이제 이 동이 금전적으로 은보다 좀 싸죠. 싸서 많이 사용했다. 은과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은이 이제 그 해독 요소가 크고 동은 악성 중독 시에 이 동침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철침. 흔히 과거에 전부 다 이 철침을 썼죠. 철침을 썼다. 철로 만든 거예요. 쇠로. 그래서 이제 이 사만 하는 거죠. 사. 기가 승해서 살을 썼다. 이제 오늘날은 이러한 이제 거의 쓰지를 않고
대부분이 다 이 스테인리스 합금이죠. 스테인리스 합금. 하여튼 뭐 5가지 합금하여 만드는 이 호침을 쓰고 있다. 스테인리스 호침.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침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 호침을 보여드렸고 0.22mm에 50mm짜리 호침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쓰느냐? 이 호침이 길이가 5cm밖에 안 되니까 물론 거의 뭐 모든 부위에 이제 다 쓰지만 아주 이제 긴 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특수한 이게 몸에 이 어깨 부위에서 이제 그 50견이다 이럴 때는 이 기울여서 이 팔꿈치 쪽으로 쭉 이렇게 아래로 길게 해야 되는데 이 긴 침 이것은 굵기가 지름이 좀 굵어요. 지름이 얼마냐? 지름이 0.4에 길이가 12cm다. 12cm짜리 호침을 쓴다. 마찬가지 침은 굵기는 아까 이 호침보다는 좀 이제 훨씬 더 굵죠. 호침은 0.2mm인데 이거는 0.4mm. 굵다. 굵고 길다. 내 얼굴보다 조금 짧아. 호침을 쓰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그 50견 어깨에 쓰든가 아니면 이 고관절 부위에 이 환도 나중에 배웁니다. 족수양 다음경에 그 환도 부위에 이제 침을 할 때 이제 환도 침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침이 좀 특수한 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은침이다. 이 은침은 굵기가 좀 굵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호침이랑. 근데 굵습니다. 굵어요. 이건 0.5야. 0.5에 길이가 50mm다. 굵다 이거.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상당히 용도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 침을 이제 자입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피부에 놓고 이 불로 라이터로 이제 데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불. 사실 이 뜸이 상당히 유리하지만 이 뜸의 단점이 그 피부에 상처를 남긴다는 거야. 뜸은 이 침보다 효과가 뭐 10만 배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뜸이 침보다 효과는 크지만 단점이 뭐냐? 단점이 그 상처가 생겨서 이제 상처 나는 부위에 이 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뜸 대신에 이제 이 얹힘을 자입을 시키고 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라이터로 불을 이렇게 달구면 이 화기가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 시에 그 용천, 이 발바닥의 용천에 이 얹힘을 자입시키고, 이때는 이제 이 관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은이 이 스테인리스보다 잘 휘기 때문에 찌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급용 은화침을 사용할 때만 이 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용천이다. 그럼 용천에다 딱 대고 찔러요. 대고 찌르고 그대로 이제 이 라이터로 불을 이제 이 침에다 갖다가 열을 가하면 이 열기가 그 인체에 스며들어간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은화침. 이제 은화침을 쓰고, 은화침. 이제 티침을 씁니다. 티침. 티침은 글자들이 압정처럼 생겼어요. 압정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티침. 압정처럼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개씩, 한 개를 살짝 떼면 압정처럼 생겨서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반창고처럼 이제 붙어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이제 떼서 내가 이제 붙이고자 하는 곳에 대고 살짝 이렇게 붙이면 돼. 붙이면 이제 깊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극히 짧은데 아무튼 이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놓을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없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얼굴 부위라든가 이제 침을 놓기가 이제 뜸을 뜨기가 좀 곤란한 부위에 이 티침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열하는 용도로 삼능침이 있습니다. 삼능침. 우리가 이제 그 사열, 피를 뺀다 이게. 손가락에 소상 부위에 이제 이 침을 이제 피를 뺄다. 그럴 때 이제 삼능침을 쓰는데, 이 삼능침 이걸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이제 삼능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제 요 꼬다리를 떼내면 이렇게 침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침이 이제 보이는가요? 침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요래 집어넣고, 요거를 이제 뚜껑 이렇게 막아가지고 막아서 내가 놓고자 하는 부위에 놓고, 이제 볼펜처럼 생겼으니까 딱 누르면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침이 보이죠? 침이 순간적으로 내 아픈 부위에 이제 찔러서 사혈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사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죽침. 이 대나무가 이제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아요. 이제 오래 묵은 대나무수를 밑에 한 3마디 정도를 제하고 그 위에 대나무를 취해서 깎아서 양날을 낸다.
이 뾰족하게, 이거는 이제 뾰족하게 깎았고, 이거는 이제 양날을 낸 거예요. 양날을 냈고, 이거는 좀 이제 둥글게 했다. 이걸 이제 어디다 쓰느냐? 그 피부에 종기가 났어. 종기가 나든가 해서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종기가 났다고 해서 잘못 터뜨리면 농농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덧난다 이거야.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나무 죽침을 쓴다. 한 개 정도 갖고 있다가 종기가 났다 이럴 때 종이를 뜯을 때 이 죽침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신침. 신침을 이제 쓰는데 이 신침은 삼침.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침술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삼침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이 기문침법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그때 이제 삼침이나 기문침은 반드시 신침을 쓴다. 굵죠? 신침을 쓴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고 지금은 오직 이 호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0.20에 0.20mm의 길이 50mm짜리 이 동방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유용한 것은 이제 T침이 있고 이제 신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 T침이 있고 T침이 있고 그 삼棱침이다. 삼棱침을 쓰고 T침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신침은 이제 그 오행침이나 그 삼 선생님의 이 삼침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문둔갑, 그 기문침술에 이 신침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용한 것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은 이 첨석. 돌을 사용한다.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주울 수 있는 이 청석인데 청석이 이렇게 이제 좀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굵은 것도 있고 이제 길쭉한 것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주워 가지고 잘 씻어서 햇빛에 말렸다가 이거를 이제 이 더운 물에 넣고 따끈하게 좀 데펴요. 데펴 가지고 지지면 돼. 내가 아픈 곳에 돌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이 부위에 따라서 아픈 부위에 대라. 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가 이 금반지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아이들 그 이제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이제 보챈다 이거야. 그럴 때 이 금반지로 등을 긁어주라. 그래서 이 금반지도 역시 침으로 쓴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